안녕하세요. 용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하고 다음 브라이티스를 통해 차트를 실습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읽어오기 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한 후 차트 세팅을 통해 차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실습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에서 모델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내꺼 풀젯과 내 모델로 이름 지었습니다. 모델 뷰에 들어왔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오려면 데이터 읽기 함수를 배치해야 합니다. 함수를 배치할 적당한 곳에 더블 클릭하여 함수 선택 창이 열리면 추천 항목이 있는 데이터 읽기 함수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읽기 함수가 배치되면 패스를 클릭하고 세팅 패스 경로 설정에서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를 찾아서 지정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패스가 확정되고 이후 함수에서 run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읽기 함수가 실행되면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여기서 잠깐 실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리스는 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붓꽃이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로널드 피셔 박사가 나옵니다. 이분은 통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데요. 이분이 아들과 함께 센티미터 자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는 시토사, 버스칼라, 버지니카의 3개 스피시즈, 품종이 있고 이 품종별로 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해서 15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꽃받침의 길이 나비를 뜻하는 sepal length width 그리고 꽃잎의 길이 나비를 뜻하는 petal length width 값이 수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브라이틱스는 테이블도 차트의 한 형태로 간주합니다. 이 데이터 테이블은 차트 세팅 기능을 통하여 바로 그래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듀플리케이트로 복제하고 레이아웃을 세로로 세워준 후 오른쪽 차트에서 차트 속성을 열어 차트 타입을 스캐터 플롯, 산점도로 선택한 화면입니다. 시각적인 직관이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됩니다. 선택된 그래프에 컬러를 집어넣으면 그래프 분석이 더 용이해집니다. 차트 세팅에서 데이터를 선택하면 이곳엔 X축, Y축, 그리고 컬러 바이 옵션이 있습니다. 컬러 바이에서 스피시스를 선택하고 X를 클릭하여 셀렉트 컬럼을 닫아주면 세팅이 지정됩니다. 차트형에서 주요한 기능, 즉 차트 인테그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그래프가 연계되는 기능으로 하나의 그래프에서 부분 영역을 선택하면 다른 그래프에서 그 부분이 연계되어 발현되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오른쪽 위에 팝업 차트 아이콘은 차트를 전체 화면으로 보는 기능입니다. 클릭하면 그래프가 팝업되어 전체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화면에서 그래프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브라이티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만듭니다. 네, 모델 만들고요. 자, 맨 처음에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읽기 하고 패스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샘플 아이리스 클릭합니다. 런 버튼까지 클릭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이제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모서리에 보면 테이블 보이죠? 이 테이블 부분을 클릭하면 이 테이블 데이터를 차트로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 히스토그램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바로바로 변화되는 거는 바로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컬러를 집어넣으라고 나오죠. 그때 차트 세팅에서 컬러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파이 차트 같은 것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캐터 플롯 3, 4 엘리먼트에 있는 스캐터 플롯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터 플롯을 그렸습니다. 스캐터 플롯은 이렇게 X축과 Y축을 자동으로 지정해 주고요. 첫 번째 더블,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 데이터하고 두 번째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디폴트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에 갖다 대면은 이 숫자 값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는 보니까 세팔 랭스가 5.7, 세팔 위스가 4.4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요. 차트 세팅이라는 버튼입니다. 차트 세팅 버튼에서는 데이터 값도 바꿀 수가 있고요. X축, Y축 색깔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차트 타입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요. 앞서 봤던 이 차트 타입, 이 왼쪽 모서리에 있던 것이 그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차트 세팅에서 차트 타입을 지정해 주는데 이 차트 타입이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까 이 바깥으로 나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바이는요, 데이터에 색깔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팔 랭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X를 클릭하면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X별로 같은 값을 줬죠. 그 다음에 컬러 바이를 우리는 이제 스피시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종별로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 갖다 대면은요, 스피시즈가 세토사라는 것까지도 알려주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차트 세팅 보겠습니다. 차트 세팅 이 부분을 가면은요, 마우스가 갈고리 모양으로 바뀌죠. 갈고리는 드래그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곳으로 옮긴 다음에 이쪽에 가렸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 세팅은 이 X를 누르면 닫힙니다. 그랬다가 다시 차트 세팅 이 아이콘 버튼을 누르면 나타납니다. 사라지고요. 자, 여기서 여기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로 나온 부분을 한쪽 클릭해 볼게요. 세토사 클릭하면 세토사만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세토사만 남기려면 둘을 없애면 되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세토사와 버지니카 둘만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세팔 랭스가 커지면서 세팔 리스가 커진다는 이런 비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버지니카도 마찬가지로 비례관계가 있죠. 근데 이 둘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요. 세토사가 좀 더 직선 관계가 이제 모여있다, 덴스하다 그러죠. 모여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버지니카는 좀 흩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버시칼라하고 비교를 해봐도 버시칼라가 좀 더 모여있네요. 버지니카보다는. 그런데 세토사랑 비교를 하면 세토사가 버시칼라보다 좀 더 모여있다, 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차트 세팅의 오른쪽으로 가서 듀플리케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듀플리케이트는요, 복제입니다. 복제. 클릭할 때마다 복제가 됩니다. 세 번째, 자, 4개의 그래프가, 차트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가 4개가 나왔죠? 이것을 정렬하려면요, 요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요 위로 올라가면 버티칼이라고 있어요. 버티칼은요, 세워지는 겁니다. 창문을 가리는 뭐 버티칼도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호라이존탈이라고 해서 눕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분이라 그래서 요거는 좌우로 정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팝업입니다. 팝업 차트가 돼서 큰 화면에서 그래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토사만 남겨놓고 두 번째 거는 버시칼러만 남겨놓고 세 번째는 버지니카만 남겨놓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테이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다시 데이터를 보고 뭐 칼라 바이를 뭐 다른 걸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이제 팝업된 걸 닫고요. 원래대로 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이틱스 그래프의 차트의 인테그레이션 기능 보여드리겠습니다. X를 클릭하면은요, 이게 클로즈 됩니다. 클로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두 개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그래프가 같은데요. 같은 것을 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차트 세팅으로 가서 X축을 페탈 랭스, 그리고 Y축을 페탈 위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서로 다른 그래프고요. 이것은 그래프에 숫자 컬럼이 4개가 있었잖아요. 그 앞에 거 2개를 쓰고 얘는 뒤에 거 2개를 쓴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여기 까만 셀렉트 에리어 부분이 있습니다. 셀렉트 에리어는 사각형으로 셀렉트 렉탱귤 사각형이라는 뜻이고 셀렉트 X축, 셀렉트 Y축 선택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셀렉트 사각형 렉탱귤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주고 밑으로 내려오면요. 마우스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보이시죠? 십자가 모양. 이 상태에서 레인지를 영역을 잡아줍니다. 왼쪽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레인지를 잡아주면요. 영역이 잡히고 이 왼쪽 그래프에서 잡힌 영역이 오른쪽에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돼가지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것은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이면 오른쪽의 그래프도 똑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요것은 이렇게 사이즈를 늘릴 수도 있고요.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영역으로 잡힌 부분만 가지고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경우는요. 듀플리케이트 옆에 있는 Create Details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버티칼로 정렬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어떻게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옮겨지면 옮겨진 것에 따라서 그래프가 또 바뀌죠?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닫을 수 있고요. 닫은 다음에는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서 마우스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버티칼로 다시 클릭하면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이 선택된 곳을 없애려면은요. 이렇게 클리어 셀렉션이라는 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리어 셀렉션 클릭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줌이라고 있죠? 줌이라고 있는데 이 줌을 클릭하면은요. 이 그래프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뭐 현미경 조절하는 거 비슷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래프를 더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줌을 다시 클릭하면 원 상태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원래는 테이블이잖아요. 이 테이블도 하나의 차트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이블을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왼쪽으로 또 옮길 수도 있습니다. 헤드라인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또 갈고리가 뜨잖아요. 갈고리가 뜨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보면 옮길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위, 아래, 상하, 좌우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위치가 바뀝니다. 이런 식의 기능도 있고요. 전체 화면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 한번 볼까요? 안 본 것 같은데. 요거는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함수에서 클릭하면은요, 데이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함수의 결과죠. 함수의 결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파일 네임은 함수의 이름, 그리고 아웃풋이냐 인풋이냐 해서 출력이면 아웃풋 이렇게 나오고요. CSV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름은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바꾸면은 myIris로 바꿔보겠습니다. myiris.text로 바꾸고 요거는 델리미터는 탭으로 하고 완료를 누르면은요. 바로 요 밑에 myiris.text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